2025년 서울, 밤은 낮보다 더 화려한 빛을 뿜어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지는 못했다. 강남의 마천루 사이 한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 박서연의 사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야경은 성공의 상징처럼 반짝였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텅 빈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도 야근이었다. 모니터의 푸른빛이 그녀의 지친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비췄다. 긴 생머리를 질끈 묶고 흐트러짐 없는 오피스룩을 고수했지만 안경 너머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에 입사해 능력도 인정받았다.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라는 타이틀은 달콤했지만 그 이면에는 살얼음판 같은 경쟁과 숨막히는 압박감이 존재했다. 퇴근 후 돌아가는 그녀의 아파트는 넓고 쾌적했지만 온기 없이 텅 비어 있었다. 과거 연애에서 입었던 깊은 상처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남겼고 그녀는 점점 더 일에만 몰두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이러다 정말 일만 하다 죽는 거 아닐까. 문득 스치는 생각에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2장. 운명적 만남. 고독이 사무치던 어느 주말 저녁, 서연은 친구의 권유로 고급 매칭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지만 그날따라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수많은 프로필 속에서 유독 한 남자의 사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자신을 런던에 거주하며 해외 파견 근무 중인 사업가 다니엘이라고 소개한 남자였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지적이고 부드러운 인상을 풍겼고 자기소개 글에는 예술과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견해가 담겨 있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서연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니엘로부터 답장이 왔다. 그의 메시지는 놀라울 정도로 세련되고 유머러스했다. 두 사람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가까워졌다. 다니엘은 서연의 지성과 감성을 칭찬하며 그녀를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었다. 현대 미술에 대한 이야기부터 쇼펜하우어의 철학, 최근 읽은 소설에 대한 감상까지 그와의 대화는 지루할 틈이 없었다. 서연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지적 만족감에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놓지 못했다. 다니엘은 마치 그녀의 이상형이 현실로 나타난 것 같다. 3장. 달콤한 제안과 첫 번째 토트. 다니엘과의 온라인 대화가 일상의 큰 즐거움이 된 지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서연 씨, 혹시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제가 최근에 아주 유망한 비공개 코인 정보를 얻었는데 극소수에게만 공개된 거라 서연 씨라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서연은 순간 망설였다. 가상화폐 투자는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였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미 그녀에게 깊은 신뢰를 주고 있었다. 그의 지적인 대화, 예술에 대한 높은 안목,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 자신을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듯한 태도는 그녀의 경계심을 허물기에 충분했다. 제가 잘 몰라서 위험하지 않을까요? 서연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다니엘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물론 모든 투자는 위험이 따르죠. 하지만 이건 정말 특별한 기회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믿으셔도 좋아요. 다니엘은 복잡한 투자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가며 해당 코인의 전망과 수익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논리 정연했고 무엇보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결국 서연은 그의 말을 믿고 소액인 100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다니엘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투자 과정을 꼼꼼하게 도와주었고 며칠 뒤 정말로 20%의 수익이 발생했다. 서연은 자신의 계좌에 찍힌 수익금을 보며 얼떨떨했지만 다니엘에 대한 신뢰는 더욱 확고해졌다. 이것이 그가 파놓은 첫 번째 달콤한 덫이라는 것을 그때의 서연은 전혀 알지 못했다. 4장. 깊어지는 관계, 커지는 투자. 첫 투자 성공 이후 다니엘과 서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다니엘은 매일 아침 나의 뮤즈 서연 씨에게라는 다정한 인사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사랑과 미래를 속삭였다. 그는 서연의 작은 고민까지도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면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서연은 점차 감정적으로 다니엘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외로운 세상에 나타난 유일한 구원자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다니엘은 이전보다 훨씬 진지한 목소리로 새로운 투자 제안을 했다. 서연 씨, 드디어 우리가 함께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전 코인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2차 비공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최소 투자금이 3천만 원이에요. 우리 함께 이 기회를 잡아보는 건 어때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거예요. 3천만 원. 서연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이미 다니엘을 향한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 있었고 그의 달콤한 말은 어떤 의심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가 이렇게까지 확신하는데 설마 나를 속이겠어? 이건 분명 우리 관계를 위한 중요한 단계일 거야. 서연은 결국 망설임 끝에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적금을 해약하고 부족한 금액은 신용대출까지 받아 3천만 원을 마련했다. 다니엘은 역시 서연 씨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줄 알았어요. 우리의 밝은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네요. 라며 기뻐했다. 서연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강을 건너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저 다니엘과 함께할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고 있을 뿐이었다. 5장 끝나지 않는 요구. 2차 프로젝트 투자는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다. 다니엘은 매주 투자 현황을 브리핑해 주었고 장부상으로는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니엘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서연 씨, 큰일 났어요. 갑자기 투자금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지금 추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기존 투자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규제 때문에 긴급 자금이 필요하게 됐어요. 서연 씨 도움이 절실해요. 다니엘은 온갖 이유를 대며 추가 자금을 요구했다. 해외 출장 중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병원비를 보내달라고 하기도 했고 중요한 사업 계약을 앞두고 통관 자금이 부족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서연은 이미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 상태였고 다니엘과의 관계 또한 깊어질 대로 깊어진 후였다. 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이미 투자한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거야. 조금만 더, 이번만 잘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서연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의 요구에 응했다. 그녀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6장 균열과 의심. 밤낮 없이 일하고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 속절없이 사라져갔다. 서연의 생활은 급격히 피폐해졌다. 화려했던 오피스룩 대신 값싼 옷을 입었고 동료들과의 점심 식사도 도시락으로 대체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고 창백해진 얼굴과 캥한 눈은 그녀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직장 동료이자 오랜 친구인 김민주는 서연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서연아, 너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리고 요즘 통대출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괜찮은 거야? 민준의 걱정 어린 질문에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민준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밤늦도록 누군가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고 그녀의 표정이 극도로 불안정해 보이는 날도 많았다. 어느 날 민준은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혹시 온라인에서 만난다는 그 남자 때문이야? 너 혹시 그 사람한테 돈이라도 보낸 거 아니지? 그 순간 서연은 마치 자신의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날카롭게 반응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다니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넌 그 사람의 진심을 몰라. 서연은 민준에게 소리치고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민준은 착잡한 표정으로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서연 역시 민준과의 다툼 이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민준의 말이 계속해서 내리를 맴돌았고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마음 한구석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이 서프라이즈 선물이라며 보내온 명품 시계가 가품이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평소 명품에 관심이 없던 서연이었지만 그 시계는 유독 눈에 익었다. 인터넷 검색 결과 그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조품이었다. 설마
다니엘 씨가 나한테 가짜를 보냈을 리가 없어.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서연은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더 짙어져 갔다. 고립과 공포. 서연의 의심을 눈치챈 것일까? 다니엘은 이전보다 더욱 집요하게 그녀에게 사랑을 속삭이며 감정적으로 과매려 했다. 그는 우리 사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려면 당분간 우리 이야기는 비밀로 하는 게 좋겠어요. 라며 서연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켰다. 서연은 다니엘의 말을 따랐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차 줄여나갔다. 그녀의 세상은 점점 더 좁아졌고 오직 다니엘만이 유일한 소통 창구가 되어갔다. 밤이 되면 공포감이 엄습했다.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온라인 투자 사기 같은 단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자신과 비슷한 사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교묘한 말로 신뢰를 쌓은 뒤 거액을 요구하는 수법, 해외 사업가를 사칭하는 프로필, 가짜 투자 사이트, 모든 것이 자신과 다니엘의 이야기와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아니야, 이건 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일 뿐이야. 다니엘 씨는 다를 거야. 서연은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두근거렸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얼매여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8장 마지막 기회 혹은 마지막 함정. 서연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무렵 다니엘로부터 마지막 제안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간절했다. 서연 씨, 드디어 모든 것을 만회하고 우리가 꿈꿔왔던 삶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큰 자금이 필요해요. 서연 씨의 남은 모든 것,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추가 대출까지.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제가 모든 빚을 청산하고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 서연 씨 곁에 있을게요. 우리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말은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서연에게 그의 제안은 마지막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이것만 성공하면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다니엘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녀의 이성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감정은 이미 그의 말을 믿고 싶어 했다. 어쩌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기에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다는 오기였을지도 모른다. 9장 드러나는 진실. 서연이 마지막 남은 적금 통장을 해지하고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나서려던 순간 민준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서연아, 지금 당장 만나야 해. 아주 중요한 걸 알아냈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확신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민준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서연에게 여러 장의 자료를 내밀었다. 서연아, 이 남자, 다니엘이라는 사람 전부 가짜야. 민준이 내민 자료에는 다니엘의 프로필 사진이 해외의 한 무명 모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라는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가 언급했던 런던의 회사 주소는 유령 회사였고 그가 자랑했던 사업 프로젝트들은 모두 허구였다. 심지어 그가 서연에게 보냈던 사업자 등록증과 투자 계약서 역시 조악하게 위조된 것임이 드러났다. 민주는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지고 해외 사이트까지 검색하며 다니엘의 실체를 파헤친 것이었다. 이것 봐, 서연아. 네가 투자했다는 그 코인,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아. 전부 그놈이 만들어낸 가짜 사이트였어. 민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꽂혔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모든 의심들이 한꺼번에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10장 대면과 붕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다니엘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배신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다니엘 씨,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구야?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수학이 넘어 다니엘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차갑고 냉소적인 본색을 드러냈다. 아, 드디어 알아차렸나 보네. 생각보다 좀 늦었지만 뭐 어쩔 수 없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죄책감이나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조롱 섞인 말투였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말했던 모든 게 전부 거짓이었어? 서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다니엘은 태연했다. 거짓? 글쎄, 뭐가 거짓일까?
당신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을 해줬을 뿐인데 사랑, 미래, 성공, 인간들은 그런 달콤한 말에 참 쉽게도 속아 넘어가지. 안 그런가, 박서연 씨? 그 순간 서연은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순수한 믿음과 사랑, 미래에 대한 간절한 희망은 한낱 사기꾼의 장난감에 불과했던 것이다. 당신, 악마야. 서연의 마지막 말과 함께 다니엘은 경멸스러운 웃음소리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곧바로 그의 모든 연락처는 먹통이 되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눈물과 함께 지난 몇 달간의 어리석었던 시간들이 후회와 자책감으로 밀려왔다. 자신이 얼마나 쉽게 기만당했는지, 얼마나 허망하게 모든 것을 잃었는지 깨달으며 가슴을 쳤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어떤 위로도 지금의 서연에게는 가닿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그저 묵묵히 그녀의 아픔을 함께할 뿐이었다. 성공한 커리어 우먼 박서연의 세계는 그렇게 한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잔해 속에서 다니엘이 사라진 후 서연의 삶은 폐허가 되었다. 막대한 빚더미는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왔고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과 자기 혐오는 그녀를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밤에는 다니엘의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낮에는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회사는 병가를 냈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민주는 그런 서연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매일같이 서연의 집을 찾아와 식사를 챙겨주고 억지로라도 산책을 시키며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서연아, 네 잘못이 아니야. 나쁜 건 너의 믿음을 악용한 그놈이지. 그러니까 제발 너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 민준의 진심 어린 위로와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서연은 아주 조금씩이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상처를 마주할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는 서연을 설득해 심리상담센터에 데려갔다. 전문 상담가와의 꾸준한 상담을 통해 서연은 억눌렀던 감정들을 터뜨리고 자신의 아픔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했다. 상담사는 서연에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연대가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12장 새로운 연대. 민주는 온라인에서 로맨스 스캠 및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커뮤니티를 찾아 서연에게 알려주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것 같아 망설였지만 민준의 격려에 힘입어 익명으로 자신의 사연을 올렸다. 놀랍게도 그 글에는 수많은 공감과 위로의 댓글이 달렸다.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서연은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다.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서연은 오수진이라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을 알게 되었다. 수진 역시 소액이지만 학자금을 로맨스 스캠으로 사기당한 경험이 있었다. 나이도 처한 상황도 달랐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빠르게 가까워졌다. 수진은 언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며 서연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13장 다시 일어서다. 서연은 민준과 수진,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자신들이 겪은 사기 사건의 증거 자료들을 모아 사이버 수사대에 정식으로 고소했다. 다니엘과 같은 국제적인 온라인 사기꾼을 검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침묵하고 숨어 지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싸움이자 또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을 위한 외침이었다.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맨스 스캠 및 온라인 투자 사기의 유형과 예방법, 피해 시 대처 요령 등을 정리하여 블로그와 SNS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녀의 글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언론에도 소개되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한 것이다. 몇 달 후 서울의 어느 작은 카페, 서연은 민준, 수진과 함께 새로 개설한 온라인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플랫폼의 운영 회의를 하고 있었다. 여전히 그녀의 어깨에는 빚의 무게가 남아 있었고
마음의 상처도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생기가 넘쳤다. 카페 창밖으로는 여전히 화려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던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 서연에게 그 풍경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다. 회의를 마치고 카페를 나서던 서연의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그녀의 글을 읽고 용기를 얻어 사기 피해를 신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한 익명의 피해자가 보내온 감사 메시지였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하겠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작은 연대의 씨앗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조금씩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있었다. 박서연. 그녀는 무너졌던 자신의 세계 위에서 더욱 강인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